예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다시금 깼습니다. 보시면 파란색, 보라색, 60일선, 120일선을 깨고 아직 21선은 살아있다는 점. 그래서 21선이 살아있는데 하방 우위로 갈 필요는 없죠. 하지만 그럼에도 요거 두께 낀 것도 좀 커가지고 제가 인버스를 오늘부로 인버스가 한 50% 됐고 투자 비중이 한 50% 이렇게 돼서 좀 투자 비중을 지난주에 거의 70%였죠. 72.5%였는데 이제 금요일 조정하고 오늘 조정해서 50%를 좀 빠르게. 중국도 좀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도 조금은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부만 이득을 실현하겠고요. 국내는 이제 반도체를 다시 삼성전자가 바닥을 깨서 주로 가겠습니다. 반도체도 이번에 많이 안 늘리진 않았습니다. 저희는 이미 고점권에서 많이 매도를 했었고요. 왜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십니까?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코스피 여기 21선이거든요. 이 21선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많이 21선이 중요합니다. 사실은 중단기 매매에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했다가 깨서 이렇게 많이 여기서도 21선 깨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큼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. 이 바닥을 깨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바닥을 깨게 되면은 투자 비중을 추가로 줄일 것 같습니다. 이 바닥을 깨게 되면 여기가 되겠네요. 여기 전저점이 두 개가 있는데 1번, 2번 나눠서 1번까지 깨지게 되면 이제 추가 하락이거든요.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은 필반도체가 21선 깨고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외국인 매도가 확연히 나온 거 보이시죠?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후에도 반등은 하면서 떨어집니다. 이게 과연 쓰리 바닥을 만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. 쓰리 바닥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튀어 오를 것인가 개미를 털고. 근데 지금 개미가 털리지 않고 있어요. 개미 하락하니까 개미들은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. 지금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. 개미들이 많이 사면은 좀 더 털겠죠.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기를 깰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여기는 추가로 하락을 봐야 되고요.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2008년 급락 직전의 모습입니다. 지금 근데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. 외국인이 팔지만 그때 그 당시는 하도 자 팔다가 외국인이 살짝 들어와 주니까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. 그 당시 2007년에.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이 빠져나간 거고 요 시기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에 이런 그때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비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추이를 보시고 외국인이 그 후에도 빠져나가는데 잘 보세요.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반등이 나와요. 그죠? 조금씩만 좀 트리거 해주면 여기서 트리거 해주니까 반등이 빡빡 나옵니다. 그 당시 기관이 엄청 지금 다른 거는 그 당시는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달라요. 기관이 같이 빠져나가고 있고 개미만 좀 빠글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펀드 헬프 때문에 펀드 기관 자금이긴 했죠. 결국엔 개미 자금이긴 한데 그러면서 끝까지 외국인이 탈탈 타면서 제가 요 당시에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고 근데 뭐 이렇게 반등 오고 뭐 워런 버핏 한국 와가지고 뭐 한국은 뭐 적정가 이러고 있으니까 뭐 CR도 안 먹히죠. 지금 나스닥 경고가 CR도 안 먹히는 것처럼요. 하지만 여기가 이 한 1800대가 900대로 가기 그러니까 거의 반타작이죠. 반타작 가기 한 시초점이었습니다. 시초점.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무조건 급락 쭉쭉 간다기보다는 이 정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죠. 외국인이 팔면은 지금 이 위치도 아닌 것 같긴 해요. 어쩌면 요 정도 위치 글쎄 여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여긴 아니죠. 여긴 아니고 이제 고점에서 좀 떨어진 지점이니까 여기쯤 될까요? 그죠? 굳이 좀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를 갖다 붙여도 좀 비슷하긴 해요. 지금 요 하락이 한 여기쯤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,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. 요것도. 그래서 무조건 21선 회복되면은 다시 따라 들어간다 생각하시고, 외국인이 그러더라도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3000선 넘게까지 이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. 지금은. 한 2800선 이후에 좀 21선 회복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2800선 정도, 그렇게 보는 중에 있고요. 여튼 뭐, 차트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에 좀 더 진행을 시켜보면은
이때 진짜 다 죽었어요. 이게 이렇게 죽는데, 자 보세요. 제가 왜 이평선 매매를 하는지 잘 보세요, 여러분. 기계적으로 어떤 이평선을 이 선들을 하나씩 깰 때마다 이런 지점에서 좀 인버스를 많이 늘리죠. 자, 모든 이평선을 깰 때가 언제죠? 이때도 그렇지만은 회복했고 결국에는 이때 다 깨게 되죠. 그죠? 이때 다 깨게 되는데, 제가 이제 2008년도에는 이제 시험 준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시를 본다고 말씀드렸고, 시험 준비 때문에 요거를 증권 정보 채널이라고 있습니다. 자, 얘기 들으세요. 그 당시도 지금은 유튜버였지만 그 당시는 증권정보실 다음 카페나 박스넷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어떻게 농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보니까 아무 데도 조심을 안 해. 진짜로 뭐 어떤 데는 뭐 3천 간다, 5천 간다. 이 당시가 2천 아니었습니까? 3천 간다, 5천 간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증권정보 채널만 그 당시에 이평선 기반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했는데, 당연히 이 기간 동안에 반등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보링, 굉장히 따분하게 보였을 건데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당시에 나 공부해야 된다. 제발 여기 가서 여기대로 현금 비중을 조절해. 그 당시는 인버스가 지금처럼 발달된 시절 인버스도 없었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. 몰라요. 그 당시에 몰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인버스가 없었어요. 제 기억으로.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해라. 그래서 이 하락 때 다 죽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꽤 긴 기간 동안 증권 정보되는 채널만 현금 비중 70%로 이 급락을 당하게 됩니다. 현금 비중 70%, 투자 비중 30%. 이게 이 의미가, 현금 비중 70%가 있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이평선 기반으로 인버스를 조절하는 건 증권 정보 채널에서 제가 배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래도 뭐다, 이분들도 30%는 투자한다. 30%는 투자해야죠, 여러분. 급락장에도. 다만 이제는 인버스가 발달된 시절이라서 개인들의 방향과 반대로 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커뮤니티 그래프도 계속 참조하시고요. 50% 인버스 비중 50%까지 늘렸고, 세부 비중은 이렇게 됩니다. 코스피를 원래는 안 넣었다가 조금 넣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여기 필반도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에 없어요. 해외 투자자분들은 필반도체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필반도체가 이평선을 깼잖아요. 나스닥보다는 지금. 대만도 좀 버블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심이 낫겠고요. 지금 반도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나스닥, 필반도체, 대만, 코스피가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. 다만 요거는 말씀드린 잠시입니다. 외국인이 파는 동안에도 반등이 또 빡빡 나오기도 하는데, 근데 지금 코스피로 치면은 지금 여기 위치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.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개인적으로 요걸 보는 거고, 정말 운이 안 좋으면은 요런 위치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기간이 훨씬 길단 말이에요. 이거는 그 당시 한 1년 정도 기간에서 고점을 쌓은 건데, 이미 지금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지는 1년이 넘었죠. 그러니까는 약간 늘어진 변화구가 나왔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똑같이 되는데, 얼마나 헷갈리고, 이때도 얼마나 헷갈렸습니까? 요 마지막 샷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평선 기반으로 조심을 하시면은 결국 하락 전환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평선을 다 깨는 때가 온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나중에 또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